일제기 문화가 발달한 밀양. 많은 문화재와 자연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고요. 씩씩하고 힘찬 아리랑도 전해집니다. 풍경여지도. 오늘 경남 밀양의 두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남 동북부에 위치한 밀양은 낙동강을 따라 침범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일찍 성곽을 쌓았는데요. 그때 쌓았던 밀양 읍성에서 오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읍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나 흙으로 성벽을 튼튼하게 둘렀는데요. 밀양 시가지를 둘러싼 읍성. 지금은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왜구를 막는 것이 주 목적이어서 막루, 무봉대를 설치하고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479년 성종 임금님 때 밀양 읍성은 다른 지방에 비해 약 한 100여 년 정도 일찍 조성되었거든요. 그런데 1900년경 일제는 모든 읍성을 철거하라는 령을 내립니다. 1902년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철도 만드는데 이 성돌은 이용이 되었습니다. 훼손된 읍성은 복원 사업을 거쳐 마침내 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밀양 읍성 주변에는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천진궁입니다. 그때 당시 공진관이라 하여 임금님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1894년 동학혁명, 그때 일본 헌병대가 밀양에 주둔하면서 천진궁을 옥사로 쓴 거죠. 그리고 임금님의 위패가 있는 이 위패를 우리 이 길에다가 묻어두고 이제 민족 말살을 시작을 한 거죠. 숨은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는 석화 역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돌 표면이 국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연이 조각한 예술 작품입니다. 석화를 감상하고 계단을 따라가면 슬픈 전설이 전해지는 아랑각이 나타나는데요. 아랑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사또의 잔심부름을 하는 청년이 이 아랑 아가씨를 보고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기를 너무 거부하니까 이 아랑 아가씨를 죽여서 영남루 밑에 대나무 밭에 그 시신을 숨겼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밀양부사의 딸 아랑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정절을 기리는 곳인데요. 밀양각을 끼고 조성된 수변 공원길을 따라가면 아랑각과 천진궁, 밀양읍성을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절초향 그윽한 삼문송림도 수변 공원길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단아한 모습으로 가을을 수놓는 구절초. 650여 그루의 곰솔이 조성돼 있는 삼문송림은 산림 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가을이면 구절초와 어우러져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채취한 것이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해서 구절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가을에 뿌리채 캐어 말려서 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윽한 향기에 한 번, 하얀 눈꽃처럼 피어난 모습에 또 한 번 반하게 됩니다. 눈부신 햇살과 파란 하늘, 그리고 소나무와 어우러진 구절초. 가을 동화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인데요. 꽃길을 걸으며 가을 향기에 흠뻑 취해봅니다.
이제 돌이 강을 이루고 있는 만어사로 갑니다. 만어산 8부 능선에 자리한 만어사. 가락국의 수로왕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곳인데요. 법당 마당에 있는 3층 석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사찰이지만 분위기는 소탈하면서도 정겹습니다. 석탑 뒤쪽에 자리한 석가열의 좌상은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고요. 그 어느 곳보다 풍성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돌부처 앞에 놓인 소원돌.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스쳐갔는데요. 돌 앞에서 소원을 빌고 들어 올렸을 때 들리지 않아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륵전에는 아주 특별한 미륵불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조성한 것이 아니라 높이가 5m에 달하는 자연석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동해 용왕의 아들이 미륵돌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0.3cm씩 자란다거나 국난이 닥칠 때마다 땀을 흘렸다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이곳으로 올 때 수많은 물고기들이 따라왔는데요. 그 물고기들이 크고 작은 돌로 변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꽉 채우고 있는 물고기 형상의 검은 돌들. 돌을 두드리면 종소리가 나서 경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곳 암괴류는 3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만어사가 간직한 신비로움과 평화로움.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집니다. 만어사가 신비의 공간이라면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밀양 아리랑 대공원은 일상의 공간인데요. 편안한 쉼터이자 문화예술의 장입니다.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공원 놀이터는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는 아이들의 천국인데요. 놀이 선매경에 빠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성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넓은 공원 내에 숲과 연못, 아트센터와 충혼탑 등을 갖추고 있어서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의 장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쉼터가 되어줍니다. 연못 뒤쪽으로 충혼탑이 우뚝 솟아 있는데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충혼탑.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충혼탑 뒤쪽으로 봉안각이 있는데요. 6.25 전쟁을 듣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목적 공연장인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상설 전시관이 학생들로 분주합니다. 여기 영랑도뿐만 아니라 위양지, 특중사 등 다양한 밀양의 모습을 사계절로 찍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밀양 아리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리랑은 민요잖아요. 민요는 그 시대의 국민적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불렸던 밀양 아리랑.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가사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밀양 아리랑은 새마치 장단의 씩씩하고 경쾌한 리듬을 가진 민요인데요.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투사들이 즐겨 불러서 광복군 아리랑 혹은 독립군 아리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밀양 아리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가 됐는지, 또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다양한 전시물을 살펴볼 수 있고요. 여러 종류의 아리랑을 직접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된 아리랑. 아리랑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밀양 아리랑 전시관과 전수관은 무료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 라키비움도 마련돼 있어서 아리랑에 대한 역사와 자료를 찾아보고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힘찬 아리랑 선율에서 강한 독립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밀양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위양지입니다. 위양은 양민을 위한다는 뜻인데요. 백성들을 위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라시대에 조성한 저수지입니다. 현재 연못은 임진왜란 때 무너진 것을 다시 축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호수를 둘러싼 갖가지 나무들이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숲 사이로 이어지는 위양못 둘레길.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면 충분한데요. 물과 나무, 하늘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발길이 멈추지 않습니다. 본래 위양못에는 5개의 작은 섬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하늘과 구름, 산, 작은 동물들까지 연못은 모두 품어주는데요. 위양지 중앙에는 작은 정자, 완제정이 있습니다. (1900년에) 만들어진 정자인데요. 처음 완제정을 지을 때는 배를 타고 출입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조선 선조 때 학산 권삼변이 정자를 짓고 싶어 이름과 시문을 완성했지만 짓지 못했고요. 긴 시간이 흐른 후 그의 후손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담고자 셔터를 누르는데요. 사진에 다 담아내지 못한 아름다움이 완제정에 가득합니다. 농경지에 물을 대던 위양못이 감성까지 촉촉하게 적시는데요.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밀양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가을의 물결이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자연의 신비가 감탄을 자아내는 곳. 공존의 지혜까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아름다움이 가득한 땅, 경남 밀양이었습니다.